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언제까지 보유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저만의 투자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단타하지 않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발표한 뉴스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2월 20일 이후 무려 23일 만인데요. 방역당국은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저번 주 발생한 구로구 콜센터 감염 사태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점점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엄청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 오늘은 성장주 투자의 대가 윌리엄 오닐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는 분이 그 윌리엄 오닐인데요. 윌리엄 오닐은 오클라호마 출신으로 남부 감리교 대학에서 경영관리 학위를 받고 공군에서 복무했는데요. 1958년부터 증권 중개인으로 활동했으며 뛰어난 수익 덕분에 30살의 나이로 뉴욕 증권거래소 최연소 회원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고수익을 안겨주었던 종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캔슬림 투자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현재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투자 방식을 참고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윌리엄 오닐의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저의 투자 전략도 윌리엄 오닐의 투자 방법을 참고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윌리엄 오닐이 쓴 저서로 보면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밍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오닐의 성장주 투자 기도 있는데요.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아마 이 왼쪽에 있는 책, 최고의 주식, 최저의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투자 전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캔슬림인데요. 캔슬림에서 C는 주당 순이익을 말하는 것인데요. 현재 분기의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최소 25% 이상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강조합니다. 다음에 A는 연간 주당 순이익을 말하는데요. 연간 주당 순이익이 최소 24% 이상 증가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강조합니다. N은 New Product Management and Highs라고 되어 있는데 신제품이라든가 경영혁신, 신고가를 낸 종목이 있는지를 말하는데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S는 수요와 공급인데요. 주식 발행수가 적은지 아니면 대주주 지분이 많은지 자사주 매입 등 수급 여건이 개선되는 종목인지 등을 의미합니다. L은 주도주인지 소외주인지를 말하는 건데요. 업황이 좋은 화랑업종에서 선두를 달리는 2개에서 3개의 종목이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한다고 강조합니다. I는 기관 투자자가 선호하는 주식인지 아니면 기관 투자자가 너무 많이 보유해서 더 이상 매수할 수 없는 종목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M은 지금 시장이 강세장인지 아니면 약세장인지를 분석하는지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캔슬링 투자 전략을 참고해서 종목을 선정하는데 ROE와 EPS 증가율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주도주를 분석해보면 주도주는 ROE와 EPS 증가율이 높은 종목들이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주가가 강하게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을 말하는 것으로 투입한 자기 자본 대비 얼마만큼 이익을 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EPS는 주당 순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단기 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EPS는 한 주당 이익을 얼마나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EPS가 높으면 높을수록 한 주당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밖에 윌리엄 오닐의 투자관 중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할 문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고의 주식은 시세의 대폭발 직전 분기에서 순이익이 급증이 흔히 나타난다. 보세요. 이 순이익이 급증하는 부분 이거를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주식들은 수익성 지표인 ROE가 최소 17% 이상인 종목들입니다. 그다음에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종목들입니다. 다음은 그 종목이 속한 업종에서 많은 신고가 종목이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해당 업종에서 많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면 소속 종목의 수익률이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격언 중에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라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다. 역사적으로 신고가 종목은 계속 오르고 신저가 종목은 계속 떨어지다가 상장 폐지된다. 저도 이 말에 엄청 동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를 할 때 많이 떨어지는 종목을 많이 찾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계속 떨어지다가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오르는 종목은 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져서 수익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신고가 리스트를 매일 확인하라. 어떤 종목이 매력적으로 보여도 같은 업종 내의 다른 종목이 강세를 보이지 않으면 매수하면 돼요. 이 말은 업종 전체가 신고가를 내고 있으면 그 업종의 종목들을 매수하면 되는데 같은 업종 내에서 몇몇 종목만 신고가를 보이고 있다면 매수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도주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모든 종목을 최근 1년간 주가 상승률로 줄세워서 상위 20%의 강한 종목이 주도주이다. 단 최근 3달간의 주가 상승률에 가중치를 준다. 때문에 주도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코스피나 코스닥이처럼 지수가 상승 대비 더 많이 상승하는 종목을 주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가령 20%가 상승했어요. 그럼 주도주는 최소 40%, 50%, 뭐 2배, 3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주도주입니다. 최고의 주식의 70% 정도는 항상 주도 업종에서 나온다. 하락장에서는 주도주 찾기가 힘들고요. 덜 떨어지는 종목이 다음 주도주이다. 하락장에서 거래량이 많으면 다음에 주도주가 되기 힘들다. 라는 의미고요. 다음은 주도주는 신저가가 아니라 신고가 근처에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상승을 주도한다. 그러므로 신고가를 막 완성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다. 보세요. 신고가를 냈다는 것은 주가가 이전에 상승하지 못했던 그 주가를 계속 넘어선다는 의미인데요. 신고가라는 말은 매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매물이 없다는 것은 주포가 계속해서 주가를 가볍게 상승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저가보다는 신고가 가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도주들이 갑자기 상승을 더 이상 못하고 소외주라고 생각되던 종목들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강세장의 끝인 경우가 많다. 최고의 주식들이 시장을 못 이끄는데 소외주들이 얼마나 시장을 이끌겠는가. 자, 이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주가가 비싸 보이고 위험해 보이면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이고 싸 보이면 지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 많이 올랐다고 못 사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계속 상승하는 것이고요. 주가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종목들이 여기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하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최고의 주식이 낮은 펄을 가진 경우는 없었다.
최고의 운동선수가 몸값이 낮은 경우는 없듯이 최고의 주식도 저렴하지 않다. 보세요. 보통은 이 퍼라는 게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것인데요. 이 퍼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퍼가 절대적인 그 주가 저평가의 가치는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보조 지표들은 대부분 무의미하다. 저도 이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라든가 이익에 대한 분석이 더 중요하지, 이런 기술적 보조 지표들은 그냥 흔히 말하는 보조 지표들 뿐입니다. 여기에 많은 비중을 투자하셔서 분석하시면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앙드레 코스톨라니처럼 윌리엄 오닐도 퍼 같은 지표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다. 심지어 오닐은 퍼가 4인 종목을 샀다가 퍼가 2가 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보세요. 여기가 지금 퍼가 4인 지점이에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주가가 더 떨어지면서 여기에서 퍼가 2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하락 추세의 종목들은 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만심과 고집을 버려라. 멘사 회원이 아니라고 박사 학위 소지자라고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고집을 부리면 손해만 커진다. 대부분 당신이 틀렸고 시장이 옳다. 그래요.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오히려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자기 머리만 믿고 시장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물타기는 하지 마라. 이 말은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죠.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물타기. 물타기라는 거는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고점 대비 이게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또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또 떨어지면은 또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건데,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분산 투자를 하되 포트폴리오는 항상 최고의 주식들로 채워야 한다. 이 최고의 주식들이 바로 주도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좋은 주식이란 없다.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모두 나쁜 주식일 뿐이다. 정말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봉 차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의 잡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장중 정보는 투자 판단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오닐은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선호하는데, 이런 움직임은 장중 차트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일봉 차트에 나타날 확률도 낮다. 주봉, 한 주간의 봉을 나타내는 이 주봉 차트를 순화라는 의미죠. 자, 제가 지금까지 윌리엄 오닐의 투자 전략과 그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할 문구를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다음은 제가 윌리엄 오닐의 종목 선정 방식과 유사했던 과거의 주도주가 몇 배나 상승했는지를 차트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미포전선입니다. 2003년에서 2007년 이때 주도주였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요, 2003년도에 이때가 뭐 거의 1300원대였죠. 근데 20만원까지 갔죠. 여기 보면 1320만원까지 갔는데 이게 무려 140배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도 안 돼서 140배가 상승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도 2003년에서 27년까지의 주도주인데요. 보시면 이때가 거의 5천원 부근이었죠. 5천원 부근. 5천원 부근에서 16만 5천원까지 찍었는데요. 이게 36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한해운. 대한해운. 해운주도 엄청나게 날아갔죠. 대한해운이 이때 보시면은 거의 16만원, 20만원 정도였죠. 20만원 정도였는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얼마죠? 이게 거의 200만원 된 건가요? 220만원이, 보시면, 여기가 20만원이었으니까, 20만원이 거의 200만원이 2천만원이 된 거죠. 거의 100배 가까이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제철.
근데 이제 저 이때 철강주도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때는 거의 5천원 가까이에서 10만원까지 상승을 해서 20배에서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 두산 인프라코도 한번 보시면 기계업종도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이때 2,500원 정도에서 44,7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때 한 15배 정도. 다음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도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아차입니다. 자동차 업종이 이명박 정권 때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러면 이때 5,700, 한 6,000원 정도 됐었죠. 6,000원 됐는데 84,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게 1년, 2년, 3년 정도 됐죠. 이게 14배가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주였죠. 종목은 1200원, 1300원 근처에서 17,000원 넘게 상승했으니까 무려 13배 이상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평화전공이 또 자동차 부품주였는데요. 1,700원에서 25,900원까지 상승했으니까 13배 정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넥센타이어. 넥센타이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넥센타이어 엄청 많이 상승했는데요. 자동차 업종으로 타이어 생산하는 업체죠. 1,000원에서 22,000원, 700원까지 했습니다. 무려 20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의 주도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 이때는 주방 가구,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먼저 한샘입니다. 한샘 보시면 저도 이 종목으로 한 100% 수익을 내고 판 적이 있는데요. 거의 16,000원에서 16,000원 시작하죠. 거의 또 34만원까지 갔습니다. 자, 2015년부터 2015년 이때부터 상승을 했더라도 지금 3배 같고, 지금 2013년도부터 보면은 이 종목은 거려 20배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대일인 비엔코 이 종목도 인테리어 화장품에 들어가는 이제 변기 이런 거 만들어 놓죠. 그러면 이 종목도 14배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한 급등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보시면 1년, 2년 만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작년 주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KMW. KMW는 보시면 이때 만원 정도 있죠. 만원 정도. 8만원까지 갔으니까 1년도 안 돼서 8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이솔루션. 마지막으로 오이솔루션. 19년도에 이때가 한 만원 정도 됐는데 몇 개월 만에 56,000원까지 됐으니까 5배가 상승했습니다. 이 주도주들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이렇게 상승으로 방향을 잡으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올라갑니다. 근데 이 꾸준히 올라가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때문에 주도주를 한번 매수하면 섣불리 매도하지 마시고 이 상승 추세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성장주 투자의 대가 윌리엄 오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